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제가 오늘 만나보는 차는 노예 클래스입니다. 노예 클래스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뉴 클래스예요. 뉴 클래스의 독일어입니다. 클래스 하면 보통 S 클래스, E 클래스, C 클래스 벤치에 낀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노예 클래스에는 벌써 60년 전에 나왔던 이름입니다. 60년 전에 나왔던 노예 클래스란 이름을 다시 한번 부활한 거고요. 기존까지 있었던 이 BMW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클래스로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한다 라는 차원에서 그 이름을 다시 쓴 거예요. 그러면 옛날의 노예 클래스하고 어떻게 구별하느냐? 노예 클래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뉴 클래스. 아무튼 이거는 새로운 노예 클래스입니다. 새로운 노예 클래스에 이 차는 상징하는 엄청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기존까지 있었던 BMW에서 네가 봤던 거 그거 다 잊어라라는 거죠. 이제부터 BMW는 이렇게 나온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BMW는 콩팥 2개 있는 거, 키드니 그릴이 있는 게 BMW의 상징이었잖아. 그런데 과연 그런가? 아니죠. 지금은 더 이상 콩팥 키드니 그릴을 안 쓴다는 겁니다. 이제는 커다랗게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괜찮나? 이게 될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런 라인들을 보면 이런 라인을 어쨌든 새로운 BMW에 입혀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라인들, 저쪽에 M4 있습니다. 여기 있죠? 저쪽에 M4 있어요. 이런 라인 있죠? X3라든지 이런 차에 또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조금씩 입혀지네. 한 번에 이렇게 딱 갈 수는 없지만 우리 눈에 서서히 익숙하게 하면서 앞으로의 BMW 이렇게 가겠구나 라는 먼 미래의 전략까지 세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예 클래스라는 이 차 자체도 나온대요. 이 차가 실제로 양산차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 디자인 그대로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대로, 특히 이 실루엣은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를 했어요. 노예 클래스가 이런 형태의 세단도 있지만 노예 클래스는 이런 형태의 SUV도 있습니다. 이 SUV, 이 세단, 이런 것들이 BMW의 새 얼굴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변화되게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실루엣은 너무 예쁘죠? 우리가 그동안 자동차에 대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했던 거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자동차가 너무나 둥글둥글하고 너무나 개성을 잃어버린다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점점점 이 뒤쪽이 깎여있는 패스트백이 대유행을 하면서 차가 다 거기서 거기야, 왜 다 똑같아? 라는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 클래스 같은 경우는 완전한 3박스로 엔진룸, 캐빈룸, 트렁크 이렇게 세 개를 완전하게 나눈 이 3박스 형식의 세단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미래의 자동차 같은 느낌이 들면서 반대로 굉장히 과거의 자동차 같은 느낌이 듭니다. 클래식한 느낌도 들고 미래적인 느낌을 섞어서, 그래서 이것이 미래냐? 현재냐? 과거냐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 보면 어떤 느낌이세요? 사이버펑크 같은 걸 떠올려 보시면 그게 우리가 그동안 그렸던 미래잖아요. 그래서 어떤 차가 미래다라고 딱 떠오르냐면 사이버 트럭 같은 차, 우중충하고 뭔가 어둡고 이런 차들이 미래의 자동차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BMW는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반대의 의미를 여기다가 써놨어요. Future is bright래. 게다가 스마일 찡긋이 있어. 장난하세요? 아니, BMW가 스마일 찡긋을 해? 근데 미래는 이렇다는 거죠. 미래가 뭐 진지하고 메탈로 가득해서 우중충하고 막 사이버펑크 같고 그런 게 아니라 미래는 밝고 명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명랑한 차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유리창 자체가 예전 같으면 유리가 작고 정말 좁아졌어요. 그래서 안에서 밖을 봤을 때 개방감이 있다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이제 노예 클래스에는 유리창 자체도 키우고 이 자동차 실내라는 것이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집에는 유리가 전면 유리로 큰데 자동차는 왜 유리가 마치 탱크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자꾸 유리가 작아지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넉넉한 공간, 넉넉한 개방감을 갖고 있는 그런 미래적인 자동차로 이 노예 클래스를 만들어가고 있는 걸로 해석됩니다. 자, 그런 느낌이고요. 뒤쪽에서 봤을 때 이 BMW 많은 것들이 이전하고 달라요. 이 뒤쪽에 보면 BMW가 예로부터 밀고 있었던 호프마이스터 킥이라고 하는 요 뒷부분에 있는 요 라인, 더 이상은 호프마이스터 킥이라고 부를 수가 없을 것 같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실 61년에 나왔던 그 BMW 노예 클래스 자체가 호프마이스터가 만든 건데요. 그때 호프마이스터 킥을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노예 클래스의 신버전,
노이의 클래스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그때 당시 호프마이스터가 만들었던 그 디자인은 이제 더 이상은 없다, 더 이상은 그 디자인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저걸 뭐라고 불러야 되나? 아드리안 반 호이동크 킥이라고 불러야 되나? 호이동크 킥이라고 부르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이것도 하나의 힌트가 되고 있어요. 요거 이런 식으로 공중에 떠 보이거든요. 야, 브레이크 램프를 이렇게 해도 되나? 무한 브레이크 램프야. 촉촉촉촉촉 이렇게. 묘합니다. 그리고 이거 약간 디자인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약간 이거 로장주 아니야? 로장주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 농담입니다, 농담. 사실 예전에는 이 BMW가 플라스틱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뭐랄까, 램프에서 점점 작아지는 추세, 이 차체를 크게 하고 램프는 점점 얇아지고 작아지고, 그러면서 램프가 나중에는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줄어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내세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제네시스 G90 같은 경우에는 램프가 점점 작아져서 이렇게 얇잖아. 그렇게 하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플라스틱을 더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부분이 이렇게 많은 부분, 차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이 전체가 램프가 됐을 때 차에 대한 변화도 여러 가지로 줄 수가 있고, 만약에 페이스리프트를 할 경우도 램프의 디자인을 마음대로 바꿔서, 그래서 페이스리프트 효과도 극대화시킬 수 있게 이렇게 만들겠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지금 이런 식으로 테일 램프를 구성했는데 나름대로 멋집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브레이크 램프는 당연히 이렇게 OLED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이 3D 효과를 주는 그런 램프로 바뀔 것이다 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휠도 완전히 새로운 느낌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휠이 그냥 얼핏 봤을 땐 뭐 휠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 휠은 이렇게 3D 휠이에요. 3D 프린트로 만들어낸 휠이거든요. 3D 프린트가 아니고선 생산할 수 없는 형태의 휠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BMW도 최근에 이런 식으로 3D 프린트 휠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콘셉트에서 또 보여주는 거 보면 앞으로 이 활용 빈도를 더욱더 늘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이 인테리어입니다. 얼핏 봤을 때 헤드레스트가 뭐 같으세요? 헤드레스트가 뭔가 EV9 헤드레스트라고? 그런데 약간 비슷한데?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드네요. ET 휠? ET 헤드레스트가 이제 대유행인가? 그리고 시트 느낌이 응접실에 있는 의자 같죠? 요즘 응접실 같지 않고 옛날 응접실 같아요. 한 70년대에 있었던 응접실에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시트. 색깔도 이거 너무 70년대 느낌인데, 이 재질이 너무 이거 70년대 우리 집 소파에 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 굉장히 과거지향적으로 디자인이 됐습니다. 매트 보세요. 카페트도 이건 옛날 카페트잖아요. 요즘 저런 카페트 누가 깔아? 화장은 당연히 글래스 루프로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미래적으로 굉장히 밝은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퓨처는 브라이트하니까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굉장히 예쁜데, 저렇게 나오면 좋겠다. 저런 식으로 나오면 리모컨도 가까이, 엄지손가락으로 바로 리모컨도 터치 가능하고, 스티어링 휠도 이제 네모나게 만드네요.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예뻐 보이는데요. 저렇게 좀 나와라 제발. 중요한 건 외관뿐이 아니겠죠. 이 차는 플랫폼도 같이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양산의 노이에 클래스가 되게 되면 이 노이에 클래스의 배터리는 CATL 그리고 EV 에너지의 배터리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둘 다 중국 회사예요. 그럼 모터도 아닙니다. 모터는 자체 개발하죠. WRSM 모터를 사용하게 되고요. 당연히 WRSM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지만 미래적인 모터라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새롭게 만들어내는 모터를 여기다 장착하게 돼요. 그리고 이 배터리는 놀랍게도 리막하고 계약을 했어요. 현대가 리막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네, BMW도 했습니다. 포르쉐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부가티도 사장이 리막이잖아요. 마테이 리막이 사장입니다. 마테이 리막이 정말 엄청난 일들을 합니다. 어쨌든 이 배터리 냉각이라든지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게 리막이다 라고 하면서 크로아티아에서 일어난 모든 협업 중에서 가장 큰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 계약을 이 노이에 클래스를 위해서 했다라고 하고요. 물론 배터리 셀은 중국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배터리 셀을 사용하고요. 그렇게 이 BMW는 다양한 회사들하고 협업을 하고 그 시장에 맞는 배터리를 장착하면서 이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정 배터리 회사가 모든 것들을 독식하는 게 아니라 그 시장에서 이 배터리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중국 시장엔 중국 배터리로, 미국 시장엔 미국 배터리로, 그리고 다른 나라 시장엔 그 나라에 맞는 배터리를 다양하게 사용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거 말씀드려야 되나 모르겠네. 너무 말 같지 않아서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 차의 출력은 1메가와트가 된다고 합니다. 메가와트면 얼마냐면 마력으로 1340마력입니다.
1340마력이 된다고 이 차가? 아,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모터는 이 차에 4바퀴에 각각 퍼드 모터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일단 1000마력 넘는 것부터가 너무 뻥 같은데, 아니 무슨 중국 회사들 뻥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떻게 되냐? 된다고 합니다. 일단 BMW가 말했으니까 반쯤 믿어줘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진짜로 나오게 될지는 아직 몰라. 그러려고 WRSM을 썼나? 그렇게까지 퍼포먼스를 높이려고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 차가 나오는 시기는 내년입니다. 내년까지만 지켜보면 이거 뻥인지 진짜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노예 클래스 살펴봤고요. 바로 다음 차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 차는 BMW M4입니다. M4라고 하는 차는 뭐예요? BMW에서 가장 박진감 넘치는, 가장 잘 달리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작고 타이트한 자동차도 있지만 이건 너무 작아. 이거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한 차도 있지만 그건 너무 커. 그래서 M2라든지 M5라든지 이런 차들은 사실 레이스에 사용되진 않아요. 근데 이 차는 실제 레이스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흔히 GT3 레이스라고 하는 그런 레이스에 참여하는 그런 실제 레이스카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잘 달리는 차, 가장 퍼포먼스가 좋은 차, 그리고 가장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이 자동차가 엄청난 퍼포먼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차가 페이스리프트 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을 텐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크게 바뀌었어요. 일단 출력이 20마력 올라갔습니다. 그 정도면 훌륭한 건가? 인테리어에 지금 보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8.5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기존에 8이었던 게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고 하는 것들 8.5로 업그레이드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탈만한 자동차가 됐다. 일까? 일까? 아직 모릅니다. 아직 시승을 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앞부분은요. 오, 램프. 오, 잠깐만.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건데? 좀 전에 노이에 클래스에서 봤던 거잖아요. 노이에 클래스에 있는 그 램프 그대로 여기로 왔습니다. 잘 보면 여기, 오, 이거 뭐야? 세로형 램프가 있네. 세로형 램프 이거 기아 아닙니까? 그럼 여기 헤드램프면 요건 뭐예요? 요건 상향등입니다. 램프가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요 세로 램프 상향등일 땐 요렇게, 오, 요런 느낌이구나. 알겠어요. 오, 깜빡이 이렇게, 오, 약간 뾱뾱 이런 느낌. 재밌다. 근데 섭섭한 것도 있어요. 내 엔젤아이 어디 갔어? 아니, BMW는 엔젤아이여야 되잖아. 엔젤링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그런 거 없고요. 이름이 에로라이트라고 해요. 에로라고. 잘 보면 BMW LED라고 작게 새겨놨습니다. BMW LED. 그리고 뒤편으로 오면 이런 것도 있어요. BMW가 이제는 새로운 조명회사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 BMW 램프를 보면, 우와, 잘 보면 뭔가 이상합니다. 눈앞에 아지랭이가 이렇게 지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면 정상입니다. 이게 이상하게 느껴지면 정상이. 왜냐하면 이거 레이저예요. 레이저 느낌이 딱 나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BMW 레이저라고 이렇게 새겨져 있죠. 아니, 레이저 쓰는 거 다 포기하더니 이제 테일램프에다 레이저를 쓰고 있네요. 이게 레이저가 됐을 때 어떤 점이 좋으냐? 그만큼 얇은 면적에다 더 선명한 빛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빛의 양은 같은데 이 빛이 더 선명하기 때문에 어떤 점이 좋으냐? 안개가 꼈을 때 멀리서도 이 램프는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면이 크면 그럼 안개가 꼈을 때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안개 끼거나 비가 내린 곳에서 그걸 뚫고 뒤에까지 보이게 하려면 램프를 줄일수록 좋은데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는 뒤쪽에 램프를 아주 조그맣게 해서 그걸로 쫙 이렇게 쏘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여기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지죠. 그런 느낌이고요. M4라는 자동차는 원래 이렇게 뒤쪽에서 과격한 느낌을 주는 차잖아요. 나 진짜 스포츠카야 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머플러도 이렇게, 요즘 들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던 머플러 삭제 그런 건 없고요. 머플러를 삭제하는 그런 디자이너들을 비웃듯이 정말 어마어마한 머플러를 박아 놓고 그걸로 또 이 차의 디자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 M4야. 그래서 4개가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엄청난 디퓨저가 장착되어 있는데 디퓨저의 디자인이기만 하고 실제로 디퓨즈 기능은 없습니다. 이 안쪽에 이렇게 꺾여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차체 바닥에서부터 바람을 이렇게 끌어오는 그런 기본적인 역할은 하지 않고 디자인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트렁크가 있어요. 놀랍게, 오, 전동 트렁크네. 야, 이런 식으로 짐도 어느 정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이 라인 너무 예쁘지 않나? 요거 M4는 정말 이런 라인이 너무 예쁘죠. 이런 라인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쿠페형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인기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애들 태울 거 아니면 쿠페형 자동차가 더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열잖아요. 짐을 어디다 놓을 거야? 뒷문도 또 열어서 뒤에다 넣어야 되잖아. 그리고 나서 또 닫고 짐 꺼낼 때도 또 다시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쿠페형 자동차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당겨서 여기다 짐 넣고 여기다가 다시 밀어서 다시 짐을 꺼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 하나 열어서 두 개를 할 수 있으니까 훨씬 좋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쿠페형 자동차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거고요. 오, 천정 봐, 천정. 오, 카본. 와, 이 차는 카본으로 막 도배를 했습니다. 루프도 카본이지만 실내도 엄청나요. 실내로 들어가서 한번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죠. 시트 미쳤습니다. 오, 여기 가운데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 이거 진짜 멋지죠. 여기다가 안전벨트를 매서 이렇게 5점씩 안전벨트를 맬 수 있는 이런 구성을 해주고 있어요. 이 M4라는 글씨가 이렇게 램프가 벗겨야지. 이거 여기 불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요. 오, 너무 멋있어. 오, 여기 버튼들 M2, M1 버튼들. 오, 카본으로 만든 시프터. 너무 멋집니다. 와, 이거 다 카본이야. 여기 다 카본이야. 여기 다 카본이야. 와, 야, 이거, 와, 핸들은 이렇게 아래쪽에 꺾여 있는 D컷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BMW에서 D컷을 사용한 건 처음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약간 BMW가 벤츠한테 진 것 같잖아요. 아, 이거 꼭 D컷으로 했어야 됐을까? 나름대로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집혔을 때 핸들 감촉만으로 알 수도 있으니까. 드리프트 할 때는 많이 도움이 돼요. 이 정도로 올라가 있으면은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이렇게 레이스 환경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페달링을 할 때 이렇게 닿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금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D컷이 좀 더 낫고요. 타고 내릴 때도 더 유리합니다. 만약에 이게 D컷이 아니라면 핸들 직경을 더 줄였어야 됐을 거예요. 핸들을 좀 더 키우고 계기판을 더 잘 보이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D컷을 아마 사용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BMW 아주 요번에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부스라고 해봤자 현대, 기아, 르노, BMW 완성차 메이커가 4개밖에 없어요. 재작년에 부산 모터쇼에서 현대, 기아하고 BMW밖에 없었던 때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국산차 메이커도 참가하기 힘들어하는 이런 모터쇼에 이 BMW는 이렇게까지 의리를 지키면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고맙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뭔가 이렇게 흐뭇한 마음이 드는 그런 부스였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것도 와야 되는데. iX2 이거 진짜 멋진 차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최초 공개하는 건데 최고의 IT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이런 엄청난 자동차인데 게다가 저렴하기도 하죠. 이거 시승해 보면은 진짜 이 차의 진가를 확실히 알 수 있을 텐데 오늘 시승은 허락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시승했거든요. 제가 이거 칸에 가서 시승했기 때문에 그 영상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이거 보시면 아마 iX2가 얼마나 멋진 차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